그럼 먼저 저희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학위 논문하고요. 또 저널에 발표하게 된 논문의 차이점을 한 9가지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위 논문의 목적은 에듀케이셔널이죠. 학위를 일단 받기 위해서 그 목적이 가장 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널에 투고해서 발표하는 그런 논문들은 커리어 인핸스먼트에 관한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을 주로 보는 분들은 심사위원들이죠. 그렇죠? 물론 학위 논문이 나중에 출판이 될 경우는 이제 저널에 출판되기도 하고요. 우리 리스에 또 저희가 업로드를 때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리스에 또 업로드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저널을 주로 읽는 사람들은 busy scientists or researchers.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감안해서 저널에 투고할 논문을 작성할 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길이를 살펴보면 학위 논문의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 학위 논문은 몇 페이지까지 해라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학교마다 어느 정도 해라라는 것은 있겠지만은 아마 정확한 길이를 하는 곳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은 뭐 100페이지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다른 학교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조금 박사 논문 좀 더 길게 이 정도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전에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는 그 전에 박사 과정을 마친 다른 과라든지 이렇게 조금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널의 아티클의 경우는 물론 3천에서 6천자라고 하긴 하지 영어로 했을 때요. 6천자이긴 하지만 그 저널마다 아주 스트릭트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이드라인에 뭐 글자 수를 몇 자까지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서 하시면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초록 관련해서는요. 학위 논문의 초록은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350자라고 하지만 실제 몇 자로 할 건지는 이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글자 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긴 것도 있고요. 짧은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학위 논문의 앱스트랙은 전체 논문을 요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저널에 발표한 논문보다는 상당히 깁니다. 제한도 없고요. 하지만 저널에 발표하는 논문의 앱스트랙은 이 정도 되긴 하지만 이것도 저널의 가이드라인 따르란 말이 저는 이제 이런 논문 강의하면서 가이드라인 따른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가이드라인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리젝션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따라서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는 부분이 있겠고요. 저널 아티클에서는 조금 더 컨사이스하게 왜냐하면 길이가 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인트로덕션의 경우는 보통 이제 길이로 따지면은 이것도 어떤 정도 몇 자를 해라 몇 페이지를 해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 룰 오브 썸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거의 한 10% of the whole manuscript 거의 한 전체 논문의 10%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트로덕션은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인트로덕션과 메서드 사이에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뭐가 들어가나요? Literature review 또는 theoretical background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니까요. Literature review나 또는 theoretical background가 학위 논문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죠. 메서드가 오기 전에요. 하지만 저널의 아티클의 경우는 이 경우는 이제 인문사회 과학 분야에는 저희가 SZCI 쪽으로 인덱스되어 있는 저널들에 많이 투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문사회 쪽에서는 인트로덕션 다음에 theoretical background라든지 literature review를 따로 이렇게 섹션으로 나누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저널 살펴보면. 하지만 이제 내셔널 사이언스 분야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SCI라든지 SCIE에 인덱스된 그런 저널들 보면은 이 인트로덕션 안에 literature review나 theoretical background가 좀 녹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서드 부분은 학위 논문에서는 thoroughly하게 매우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널 아티클에서는 조금 더 좀 간단하게 적어주긴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디스커션 부분도 학위 논문에서는 이제 제한이 없으니까 매우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저널에 발표하는 논문에서는 clear and concise
실제 내가 보고자 했던 그런 연구 목적들에 관련된 리서치 퀘스천에 관한 부분이죠. 거기에 따른 결과들을 해석해 주는 걸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레퍼런스의 경우에도 학위 논문에서는 exhaustive list, 매우 철저하게 적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비블리아그래피까지 포함하는 경우, 비블리아그래피는 레퍼런스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실제 레퍼런스는 우리가 본문 안에서 사이테이션을 적어주는 거죠. 비블리아그래피는 내가 실제 본문 안에서 사이테이션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했던 리딩들이 추가적인 리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주는 게 이제 학위 논문의 레퍼런스 부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한이 없으니까 어떤 그 글자 수라든지 장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널에 작성하는 경우는요, 실제 이제 포함된 부분들은 내가 사이테이션 한 부분들 들어가게 되고요. 저널에 이제 투고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좀 리밋, 그 넘버, 인용한 그 레퍼런스를 뭐 30개까지만 해라, 50개까지 해라. 혹시 리터처 리뷰나 어떤 미터 어널리시스 리뷰 아티클의 경우는 조금 더 호하게 50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또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펜디스 부록이죠. 선생님들 이제 학위 논문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보시면 부록이 상당히 두껍죠. 부록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연구하면서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들어가겠죠. 심지어는 연구 도구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메일했던 부분들, IRB 승인이라든지 그 외의 연구 도구들, 또 설문 도구들. 그래서 거의 많은 부분이 필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저널 아티클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삭제가 되죠. 꼭 필요한 경우 말고는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